지금 보시는 이 그림, 조선 최고의 걸작 중 하나로 꼽히죠. 그냥 딱 보면 와, 정말 아름다운 산수하다 싶으실 거예요. 근데요, 이 그림 속에는 사실 한 왕자가 꾼 꿈, 그리고 그 꿈을 둘러싼 아주 위험하고도 비밀스러운 대화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바로 그 그림이 안평대군이 꾼 꿈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목류도원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멋진 그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깊은 무의식 속을 들여다보는 뭐랄까 하나의 기록물, 문서 같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어요. 이 그림, 그냥 보이는 대로 아름다운 낙원이구나 하고 감상하면 끝일까요? 아니면 이 풍경 너머에 우리가 모르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과연 이 그림의 진짜 의미는 뭘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는요, 바로 두 사람에게 있습니다. 꿈을 꾼 당사자인 안평대군,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준 한 남자. 안평대군은 자기가 꾼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기이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김수원입니다. 네,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자 목류도원도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김수원이라는 인물,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내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는 그 시대에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딱 정리가 되는데요. 김수호는 말 그대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한쪽은 아주 잘 나가는 유학자 관료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의학서적 편찬을 이끌고 왕의 총애를 받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그런데 다른 한쪽은 당시 조선에서 완전히 이단 취급받던 불교의 독실한 신자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친형이 당대 최고의 고승이었던 신미대사였어요. 대단하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냐면요. 당시 조선은 성리학, 그러니까 유교가 나라의 모든 것이었어요. 불교는 그냥 다른 종교가 아니라 뿌리 뽑아야 할 잘못된 사상 취급을 받았단 말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라의 녹을 먹는 고위 관리가 사실 저는 불교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건 제 목을 치십시오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수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자기 신념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이 기록을 보세요. 능엄경이 중용보다 낫다. 와, 이건 정말 상상 초월이죠. 중용은 유학자들한테는 거의 성경과도 같은 책인데 그보다 불교 경전이 더 낫다고 대놓고 말해버린 겁니다. 당시 유교 사회에 말 그대로 폭탄을 던진 거나 다름없었어요. 자,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김수원이.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진 그가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그의 눈에는 이 목류도원도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보죠. 지금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김수원의 눈을 빌려서 이 목류도원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그의 해석이 더해지는 순간 이 그림이 어떻게 180도 다르게 보이는지 한번 집중해서 따라와 보세요. 원래 이 그림 목류도원도는 말 그대로 도교적인 이상향, 무롱도원을 그린 거라고 해석해왔어요. 보세요. 이 현실 세계의 험한 절벽을 지나서 저기 저 좁은 틈으로 쏙 들어가면 짜잔 하고 복숭아꽃이 만발한 낙원이 펼쳐지는 거죠. 속세를 떠난 아름다운 도피처,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수원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 좁은 입구는 그냥 동굴 입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건 바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틈이라는 거죠. 세속의 번뇌와 고통을 상징하는 이 험한 현실을 지나 마침내 진리의 세계로 들어서는 영적인 관문.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해석이죠. 김수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그림의 주인공은 저 화려한 복숭아 꽃밭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저곳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그 여정 자체라는 겁니다. 그림 곳곳에 흐르는 저 물줄기처럼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그 움직임에 주목한 거죠. 김수원이 남긴 이 말이 그의 생각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꽃은 눈을 머물게 하지만 물은 마음을 움직인다. 아, 정말 멋진 말이죠. 눈앞에 화려하고 정적인 아름다움, 즉 꽃에 현혹되지 말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가며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물의 본질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불교적 사유 방식이에요. 여기서 피안이라는 불교 용어를 알면 이해가 더 쉬워요. 피안은 저쪽 강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쪽 강변이 고통과 번뇌의 현실이라면 강 저편에 있는 피아는 바로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 건너편에 뭐가 있느냐가 아니라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행위, 그 과정 자체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김수원에게 몽유도원도의 저 낙원은 현실이 힘들다고 숨어 들어가는 도피처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고 그 강을 건너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깨달음의 경지, 즉 마음의 상태를 상징했던 거죠.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죠? 자, 그러면 안평대군의 꿈과 김수원의 해석이 만난 이 사건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그림이 가진 더 크고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수원이 남긴 이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유교는 나라를 세우고 불교는 사람 안의 무너짐을 붙든다. 그는 유교와 불교를 대립하는 걸로 보지 않았어요. 유교는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하고 불교는 개인이 내면적으로 무너질 때 그걸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즉, 둘 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본 거죠. 대단한 통찰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이 몽유도원도가 중요한 겁니다. 당시 억압받던 불교 사상이 그것도 왕족인 안평대군과 직접 만나서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건 그 매개체가 바로 그림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술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정치와 종교, 이념과 사상을 안전하게 만나게 해주는 하나의 광장 역할을 해준 거죠. 그래서 몽유도원도는 그냥 아름다운 그림 그 이상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왕자의 꿈 기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념의 경계를 뛰어넘어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나눴던 아주 깊고 지적인 대화의 생생한 기록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어쩌면 우리가 위대하다고 부르는 예술 작품들은 단순히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이 몽유도원도처럼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서 서로 다른 세계와 세계를 이어주고 또 새로운 대화를 만들어내는 힘을 가졌기 때문은 아닐까요?